이번 영상은 세 번째 영상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내에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매력적인 식물들을 우리 집에서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환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 뭔가 내 생명에 위협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동물들은 자기에게 더 나은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물들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현재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하는 형태로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식물을 들일 때 첫 번째, 우리 집 환경에 잘 맞을 수 있는 식물을 들이시면 되고, 두 번째,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내가 드리고 싶은 식물에게 맞는 환경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잘 아시는 첫 번째, 바로 광합성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요. 식물이 충분히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5시간 정도의 빛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식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하루 2번 정도의 환기, 그러니까 공기를 새 걸로 갈아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지나 잎이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통풍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식물의 건강과 병해충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식물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햇빛도 부족하고 환기도 잘 안 되고 통풍도 안 된다. 나는 식물을 키울 수 없다. 라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빛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실내에서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주거 환경 자체가 빛이 잘 드는 주거 환경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식물등이라는 등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어요. 식물등은 일반 등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빛을 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햇빛이 자연광이 없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물등을 구입하실 때 어떤 식물등을 구입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등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식물등을 검색해 보시면 몇 와트짜리 식물등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키우는 식물이 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인지 적게 필요한 식물인지를 파악하셔서 몇 와트짜리의 식물등을 사야 하는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환기와 통풍이 있는데요. 우리 집은 통풍이 안 돼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서큘레이터도 굉장히 세기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서큘레이터로 인위적으로 돌 수 있는 바람만 만들어 주어도 식물들 사이에 바람이 돌면서 과습의 위험이 있었던 식물들도 흙이 좀 더 빨리 마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잎이 촘촘하고 가지가 촘촘한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많이 통하면 병해충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웃자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식물에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식물이 원래 자라야 하는 형태처럼 자라지 않고 아마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가지가 갑자기 얇게 길어진다든지 선인장이 원래 굵기대로 자라지 않고 갑자기 얇게 자란다든지 하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양분이 부족해서 웃자라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내가 이것저것 다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식물이 웃자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비료를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비료는 이렇게 흙에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알비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에 타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비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비료를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점은 비료는 절대로 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료는 적정량보다 조금 적게 사용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가드닝에서 많은 식집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병해충 문제입니다. 병해충은 100%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식물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해주면서 예방을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물을 주실 때 몸과 잎 뒷면까지 깨끗하게 씻길 수 있도록 물을 주시는 편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식물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혹시 모르게 생겼을 병해충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의 잎 표면에 가라앉아 있을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제거를 해주면 식물이 조금 더 건강하고 병해충에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예방을 하려고 해도 병해충이 생겨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농약을 취급하실 때에는 보관에 유의를 해주시고 어린아이나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닿지 않도록 안쪽에다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양을 굉장히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꼭 환기를 시켜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식물 못 키워요. 저희 집은 환경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식물 키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으셔서 우리 집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나도 식물을 키울 수 있다. 라는 용기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